결국 폐막식을 끝으로 도쿄올림픽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아니, 제 마음과 달리 폐막식이 열리는 8일 밤 8시에 절묘한 타이밍에 3개의 태풍. 그중 태풍 미리네와 루핏이 도쿄를 향해 힘차게 앞지네.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폐막식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폐회식 날 도쿄는 낮에 잠시 비가 오는 것을 끝으로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5G 기술의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을 더 돋보이게 한 영상 기술이 주목받았습니다. 바로 4D 리플레이라는 기술인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카메라 100여 대가 선수들을 360도로 촬영해 생동감 있는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유일하게 미국의 인텔과 한국만이 가진 기술입니다. 하지만 기술력의 차이는 현저한데요. 리플레이 영상을 전송하는 속도는 한국은 5초밖에 들지 않지만 인텔은 2분이나 걸립니다. 빠른 경기 장면을 느린 동작으로 다시 보는 데 필요한 영상 기술이 바로 리플레이인데 2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인데요. 한국이 선보인 이 기술은 이번 올림픽에서 11개 경기장, 50여 개 종목의 기술을 공급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경기 판독 시스템에도 적용되면서 판정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한 예로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이다빈 선수는 준결승전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탈락 위기에 처했지만 4D 리플레이 판독 시스템 덕분에 판정이 번복되어 은메달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올림픽뿐 아니라 미국 NBA와 메이저리그 등 메이저 스포츠 경기에도 활용되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한국의 리플레이 기술에 잠시 국뽕에 취해 있었는데요. 4년마다 열리는 세계 로봇 월드컵에서 보여준 일본의 최첨단 기술 앞에선 역시 기술의 강국 일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배가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며 일본이 한 발 앞서 놀라운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선 해당 상품을 일일이 포장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야스카와라는 회사에서 선보인 기가 막힌 로봇의 경악을 금치 못하였는데요. 이 로봇은 최대 가로 50cm의 박스를 자동으로 포장을 해주는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고 제품이 파손되든 말든 막 그냥 에어캡도 씌우지 않은 채 진열대 위에 있는 물체를 박스에 무작위로 쳐넣습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박스를 닫고 정성스럽게 테이프까지 붙여 포장을 마무리해줍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실 일은 주문별로 상품을 분류하고 송장을 확인하여 상품을 에어캡으로 포장해준 후 박스를 진열대에 올려놓고 로봇이 포장을 마무리하는 3분여의 시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문자와 제품을 분류하고 송장을 출력하여 해당 박스에 붙이는 정도의 수고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로봇이 하는 일은 진열대에 감지된 물체를 박스에 넣고 테이프를 붙여주는 일뿐인데요. 어디서 이따구 쓰레기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일본의 울트라 최첨단 기술은 이뿐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을 하기 위해선 발성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후두 근육의 움직임과 성대를 진동시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로봇은 인공 후두 근육과 성대를 만들어 정확한 발음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차세대 아날로그 기술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기술력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TTS라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성별과 연령대 및 아나운서, 해설위원, 일상대화 등의 모든 사람의 육성을 디지털로 표현해줍니다. 일본이 만들어낸 인공후두 근육과 성대를 이용해 목소리를 표현하는 기술과 비교하면 한국의 TTS 기술은 너무 날로 먹으려는 느낌이 있는데요. 디지털 강국답게 일본의 이러한 최첨단 아날로그 기술에 숙연해질 뿐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벽에 구멍을 뚫기 위해 전동기구를 들고 힘들게 벽을 뚫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로봇 한 대만 있으면 구멍을 뚫을 벽의 위치만 입력해주면 스스로 벽을 뚫어줍니다. 가격도 저렴하여 하나로 700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액자를 걸던가 옷걸이를 만들 때 힘들게 벽을 뚫을 필요 없이 700만 원만 투자하면 이러한 노동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육아는 매우 큰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놀고 난 후에 방을 청소하는 일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일본의 최첨단 로봇 한 대면 이러한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에는 최첨단 센서가 달려있어 사람의 모습을 인식하여 똑같이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보며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조이스틱으로 이동까지 가능하여 큰 방이든 작은 방이든 전부 청소가 가능합니다. 한화 3천만 원 가격으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청소를 할 수 있다니 정말 저도 갖기 싫은 탐이 나는 제품이네요. 하지만 이 로봇을 빼고는 기술 대국 일본에 대해 논할 수 없는데요. 일본은 도장을 매우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매번 서류를 받고 도장을 찍는 일은 정말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로봇은 자체 센서로 문서를 스캔한 후 도장을 찍을 위치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다음에 인주를 찍고 정확한 장소에 도장을 찍고 좌우로 한 번씩 흔들어 주어 깔끔하게 도장을 찍어주는 디테일이 일품인데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서류의 내용을 보고 서류의 내용에 틀림이 없는가 또는 부적합한가를 따져 승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로봇 한 대만 있으면 서류에 비리가 있든 날조가 있든 확인도 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주기에 문서 위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계가 있으면 당신이 할 일은 서류를 들고 오는 부하 직원에게 서류를 놓고 갈 위치만 말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기술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너무나 국뽕에 취해서 일본이 이렇게 최첨단 아날로그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을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나친 국뽕은 올바른 판단에 해가 됩니다. 우리 모두 자숙하는 마음으로 일본이 밉다고 배척하지만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